에너지 수련이잖아요. 그쵸? 우리의 기운을 바꾸는 그런 수련을 오늘 종일 하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운이 흘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편안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불편하고 긴장돼 있고 경직돼 있고 이러면 도저히 흐를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제 바람이에요. 그런데 추워서 지금 살짝 제가 불편해서 일을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은 좀 살짝 열어둘까 봐요. 그리고 편안하게 계시고요. 얼굴 표정 푸세요, 여러분. 얼굴 표정 푸시고 옆에 사람한테 좋은 마음 가지시고 같이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모여서 너무 기쁘다. 이런 열린 마음, 이런 이완된 태도가 있어야 기운이 오늘 종일 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업은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겠죠? 비니 요가를 통한 에너지 요가 실습인데요.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실습을 어떤 실습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것과 그냥 모르고 하는 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안내를 앞에 드리려고 해요. 딱히 이론 강의를 한다라기보다는 오늘 할 실습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간단한 안내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을 차례대로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전반적인 순서입니다. 네. 에너지 요가 수련에 대한 이해, 이 파트가 지금 파트예요. 제가 오늘 수련 어떻게 이어나갈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 파트는 프라나, 우리의 기운을 인지하는 그런 수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길게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프라나를 느낄 수 있도록, 느껴야 그걸 다루는 어떤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나 인식과 호흡 수련을 간단하게 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느껴진 어떤 프라나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비니 요가라는 요가 스타일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니 요가 아사나 수련을 할 거고요. 아사나 수련 마치고 나면 우리의 호흡 경로, 프라나의 경로, 이 나디의 흐름을 인지할 수 있는 니드라 수련을 해보려고 해요. 요가 니드라, 바디 스캔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프라나 니드라는 조금 거기에 뭔가 다른 내용이 들어간 그런 호흡이라고 보시고 수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타 요가 우리 그 원디대 과목에도 있던데 들어보셨죠? 자,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하타 요가는 전통 요가에서의 하타 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가는 현대 요가예요. 맞죠? 여러분 다 현대인이시죠? 네, 현대인입니다. 현대 요가랑 전통 요가가 조금 다른데요. 현대 요가는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요가라고 보면 전통 요가는 깨달음을 위한 그런 요가다, 그런 수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해서 배웠던 게 전통 요가죠. 여러분 출가하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출가 안 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요가를 직업으로 삼거나 취미로 삼거나 건강관리법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요가. 그게 아니라 나는 가정과 사회와 직업을 다 버리고 출가해서 요가를 한다. 전통요가. 이렇게 조금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전통요가는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라자요가와 하타요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제 수업 원디대에서 들으신 분, 웰빙 요가 수업을 들으신 분 많이 없으시군요. 네, 수업에서 들읍시다. 재밌거든요. 네, 웰빙 요가 수업 검색하셔서 아마도 아직은 수강 신청 가능할 거예요. 들읍시다. 아무튼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긴 하는데요. 오늘 어쨌든 우리가 어떤 요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감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라자 요가랑 하타 요가로 나눴을 때 하타 요가는 현대의 하타 요가랑 다른 거예요. 현대 요가에서의 하타 요가는 후굴이 많고 유지 시간이 길고 이런 아사나 스타일을 하타 요가라고 하죠. 요가 학원에 요즘에 하타 요가가 제일 인기가 많잖아요. 그거 말고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자 요가는 의식 중심의 수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타 요가는 에너지 중심의 수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말하자면 하타 요가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내용 보시면 프라나가 움직일 때 마음도 움직이고 프라나가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되고 이게 하타요가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타요가에서는 프라나를 다루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프라나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방향으로 수행을 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자코샤라는 개념도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그쵸? 또 요가 공부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죠. 인간의 그 본질적인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5개의 껍질을 판자코샤라고 이야기를 해요. 판자코샤 5개 중에서 그 프라나 마야 코샤가 에너지층, 생기층, 기운층이라고 하죠. 우리 오늘 계속 이야기가 섞일 거거든요. 똑같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프라나다 라고도 이야기할 거고 에너지다, 호흡이다, 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프라나, 마야, 꼬샤 이 꼬샤에서의 작업을 오늘 한다. 에너지 요가를 실습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라나, 마야, 꼬샤에서 흐르는 이 에너지는 사실은 프라나, 마야, 꼬샤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5가지 꼬샤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천천히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그림을 한번 잘 봐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나디라고 하는 우리 몸 속에 기운이 들어왔을 때 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있어요. 에너지 통로가. 그래서 우리는 이 통로를 오늘 인지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있구나. 여러 갈래로 정말 다양하게 뻗쳐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이따가 제가 호흡을 손으로 마시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이없어 하지 않고 그렇지 여기로 프라나가 들어오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으세요. 보이시죠? 굉장히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선이 막 그어져 있죠. 이게 다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예요. 나디. 프라나, 호흡, 에너지, 기운은 이 길을 타고 흐를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냥 머릿속에 하나 딱 찍어 놓으시고 이따가 실습하실 때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2번째 프라나 인식과 호흡 수련 파트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가 스타일은 비니 요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니 요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 장 넣어봤어요. PPT를. 물론 언디대 비니 요가 과목도 있잖아요. 한 학기 내내 배울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량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저는 한 장에 소개만 드리고 갈 겁니다. 비니 요가는 개인의 상태에 맞게 적용하는 요가예요. 오늘은 추운데도 비니 쓰고 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데 아무튼 그 모자 비니 아니고요. 비니는 산스크리트어로 변형시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맞게 변형시킨다. 이분이 지금 몸이 굉장히 뻣뻣하신 분이다. 그러면 앞으로 몸을 숙일 때 무릎을 구부리는 것. 그게 비니 요가의 방법이에요. 비니 요가는 바꾸는 요가, 그 사람에 맞게 적용시키는 요가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어려운 거거든요. 자신에게 맞게 바꾸는 걸 잘 안 하세요. 특히 한국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들이셔서 정해진 목표를 보고 정해진 목표대로 뛰어가는 건 굉장히 잘하세요. 그쵸? 나 할 거야. 물구나무 설 거야. 다리를 180도 찢을 거야. 아주 잘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다리를 180도로 벌리지 말아야 하는지는 별로 공감을 안 하세요. 그래서 120도만 벌려야 된다는 것에 그렇게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시고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비니 요가는 그렇게 하는 요가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절대로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그럼 비니 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되는 만큼 하시고 몸을 관찰하고 있어야 또 그게 돼요. 내가 힘든지 아닌지 알아야 조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나를 살피면서 나한테 필요한 어떤 옵션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비니 요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호흡이랑 움직임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움직임 따로 호흡 따로가 아니라 호흡과 움직임이 딱 붙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 노래하는 거 좋아하세요? 반주가 있고 노래가 있죠. 맞아요. 노래방 가면 반주 틀고 기다렸다가 노래하잖아요. 그쵸? 예,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비니요가예요. 반주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반주 없이 라이브로 노래를 내도 요가라고 안 칠 거예요. 비니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에 따라서 호흡에 맞춰서 노래를 움직임을 할 때 비니요가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호흡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호흡과 움직임을 같이 하는데 호흡의 움직임을 맞출 거예요. 움직임의 호흡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비니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균형 회복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잘하고자 하는, 멋지게 하고자 하는, 건강해지고자 하는, 막 강해지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편안해야 잘하는 겁니다. 약속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운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무리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되는 오전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비니요가에서의 아사나는 자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자세죠? 나무 자세. 정말요? 정말 나무 자세라고 생각하세요? 비니요가에서는 이런 딱 정지된 한 동작을 자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비니요가에서의 아사나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시작 자세, 중간 자세, 마무리 자세까지 이렇게 한 묶음을 아사나라고 하지 한 자세를 아사나라고 안 해요. 그래서 비니요가는 개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사나는 정지 자세가 아니라 움직이고 호흡하고 유지했다가 돌아오는 이 과정, 하나의 과정을 이 세트를 아사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니요가 하실 때는 호흡을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규칙이에요. 규칙. 들숨은 확장시킬 거고 열리는 이런 동작들을 수행하실 거고 상승되는 이런 에너지를 느끼게 되실 거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서 안 외우셔도 그렇게 느껴지실 건데 아무튼 날숨은 수축되는 느낌, 안정되는 느낌, 또 하강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호흡이 불편해지면 올바로 아사나를 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주가 나오고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반주를 막 거스르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반주를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호흡이 방해받을 만큼 열심히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니요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움직임과 호흡을 연결할 때는 이 규칙대로 연결하실 거거든요. 들숨에는 후구를 하실 거고 팔이나 얼굴을 들어 올리실 거고 날숨에는 전굴, 비틀기, 측굴 하실 거고요. 안 해오셔도 돼요. 제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들숨 후 정지할 때에는 정지하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움직여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날숨 후 정지에서는 움직여도 되거든요. 숨을 내쉰 다음에 숨을 참고 움직여도 돼요. 그런데 숨을 마신 다음에 숨을 참고 움직이는 건 금지예요. 네, 그것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 오늘은 또 비니요가나 이런 에너지 수련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는 숨은 다 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론은 이렇다. 그리고 오늘은 숨을 참는 구간은 많이 생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움직임은 척추 중심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사나 하면서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비니요가는 3가지로 저희가 수련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비니요가에서 에너지를 다루는 기법은 이렇게 3가지예요. 랑가나적인 기법, 브르마나적인 기법, 사마나적인 기법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랑가나는 뭐냐면 빼내는 거예요. 뭔가 과하게 있을 때 빼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사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브르마나는 보법이에요. 뭔가 부족할 때 보하는 어떤 보충하고 제공하고 채워 넣는 기법이다 해서 보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약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뭔가를 채우는 그 보법. 그러니까 사법은 뭔가 덜어내고 정화시키고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법은 뭔가 집어넣고 활성화시키고
보충하고 이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가 하시는 분들이니까 뭔가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날숨은 그러면 어떤 기법일까요? 날숨을 강조하는 건 랑가나 기법이죠. 들숨을 강화하는 건 브르마나 기법이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아사나에서도 호흡에서도 또 호흡하는 태도에서도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연상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을 연상할 거냐 또는 태양을 연상할 거냐 그 어떤 것을 심상화할 거냐에 따라서도 에너지를 바꿀 수 있고 큰 소리 작은 소리 높은 낮은 또 빠른 동작 느린 동작 이런 걸로도 다 이 기운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체험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나 기법은 균형 잡는 기법이에요. 랑가나와 브르마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기법인데 사실 이게 의미 있기도 하지만 의미 없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 사마나를 만들어내려면 예를 들어서 뭐 앞에 계신 분들은 브르마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뒤에 계신 분들은 랑가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균형을 맞추는 걸 사마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깨져 있는 균형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게 사마나 기법인데 오늘은 저희가 실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단체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균형 있는 수련을 이제 마지막에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이따가 해보면서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퀀스가 3개거든요. 그래서 랑가나적인 수련, 브르마나적인 수련, 사마나적인 수련 3개의 수련이 있는데 제가 시간을 봐서 이 중에 2개만 하거나 하나만 하거나 자료는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프라나 리드라 수련을 할 거예요. 프라나에 대한 자각을 중심으로 하는 이완 명상법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나디 그림 있죠? 우리 몸의 기운은 손끝, 발끝, 우리 몸 옆쪽 공간까지 다 골고루 흐르고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이게 인지가 돼요. 그 흐름이 인지가 돼서 그 나디를 통해서 프라나를 마시고 프라나를 내쉬는 이 수련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하실 수련은 프라나 인식과 호흡 수련이에요. 아그니 프라닉이라는 그 시퀀스를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 짧은 토막이거든요. 이 짧은 토막을 몸으로 5번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운으로 프라나마야 꼬샤로 5번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게 해요? 안 움직이고 합니다. 안 움직이고 상상으로 하실 거예요. 일단 5번 정도 하고 나면 시퀀스가 외워지거든요. 외워지고 나면 상상으로 호흡만 하면서 상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맞아요? 훅을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저는 뒤로 돌아서도 나오고 싶거든요. 할 수 있어요. 정글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저는 팔을 뻗었을 때 저기 아프리카까지 가고 싶어요. 가도 돼요. 어차피 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은 몸으로, 5번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시퀀스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도를 해드릴게요. 자, 매트 가운데서 다리는 골반 넓이 정도 살짝 벌려서 시작을 할 거예요. 정렬이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숨을 마실 때는요, 2손 머리 위로 따라하지 마세요. 일단 보세요. 2손 머리 위로 합장하면서 후구를 가실 거예요. 숨을 내쉴 때는 손을 앞으로 최대한 멀리 뻗을 거예요. 척추가 길게 고무줄처럼 늘어난다 생각하고 바닥까지 가셨다가 숨을 마실 때 다시 2손 등 뒤 깍지 껴서 가슴을 들어 올릴 거예요. 숨을 내쉴 때 깊은 전굴 가시고 숨을 마실 때 팔을 뒤로 잡아 당기시는데 머리 들어요. 척추를 머리부터 하나하나 펴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후굴되죠. 그리고 내쉴 때 제자리. 이게 한 번이에요. 간단하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호흡을 일단 고르세요. 우짜이 호흡 가능하신 분은 이건 우짜이 호흡으로 하는 수련이에요. 우짜이 호흡 모르시는 분들은 자연 호흡으로 하실 거예요. 네, 자연 호흡이든 우짜이 호흡이든 일단 호흡이 먼저 느껴져야 돼요. 자, 숨 쉬세요. 서서 내 몸으로, 내 느낌으로 숨 쉬세요.
내 숨의 느낌이 어떤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느끼세요. 자, 이제 각자 5번 아그니 프라닉 시퀀스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숨을 마실 때에 두 손 머리 위로, 가슴 들고 시선 멀리 천장, 후굴입니다. 숨을 내쉴 때에 손끝 앞으로 최대한 멀리 뻗으며 내려오세요. 척추가 늘어나요. 구부리는 게 아니라 늘림입니다. 마시는 숨 두 손 깍지 껴서 가슴 들고 후굴이에요. 내쉬면서 고개 숙여주시는데 몸이 안 풀리신 분들 무릎 구부리셔야 돼요. 숨을 마실 때 팔을 뒤로 잡아 당기고 후굴로 올라오세요. 머리부터 들어서 후굴. 내쉬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의 호흡 속도로 하세요. 제 호흡 신경 쓰지 마시고요. 끝까지 후굴, 그리고 끝까지 전굴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조금 무릎을 구부리시거나 많이 내려가지 않으시거나 조절하세요. 척추의 움직임에 집중하시고 호흡과 맞춰서 하시고. 자신의 호흡의 느낌, 몸의 감각을 놓치지 않고 수련합니다. 호흡이 거칠어지면 동작을 조금 빨리 해서 호흡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흐르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억지로 긴 호흡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 아그니 프라닉 수련을 마치셨으면 이제 눈을 감으실 거예요. 호흡은 똑같이 이어가시고 이제 마음으로 합니다. 마시는 숨에 끝까지 후굴이에요. 마음껏 하세요. 부상의 위험이 없습니다. 내쉬는 숨에 깊은 전굴 앞으로 멀리 뻗어서 내려와요. 마시는 숨 등 뒤 깍지 껴서 가슴을 크게 열어요. 내쉬는 숨 더 깊은 전굴입니다. 마시는 숨 머리부터 크게 후굴에서 올라와요. 아주 깊은 후굴입니다. 내쉬는 숨 제자리로 돌아와서 굳건하게 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4번 더 하세요. 호흡과 내 마음의 움직임을 연결하세요. 그래야 기운이 열려요. 기운을 뚫어주셔야 앉아서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몸에 열을 내고 기운을 여는 그런 순서입니다. 호흡을 깊게 하세요. 아주 큰 움직임을 마음속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몸이 살짝 저절로 움직여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꿋꿋하게 서 계시는 분들은 지금 호흡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호흡하세요. 마음과 기운만 움직이는 5번의 세트를 마치셨다면 그대로 서서 남아있는 감각들을 느껴보세요. 내 몸 전체에서 뚜렷하게 느껴지는 이 에너지를 계속 경험하시고 그 에너지의 느낌 놓치지 마시고요. 모두 마치신 분들은 자리에 앉을 거예요. 눈을 감은 상태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